옛날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 노자는 말한다. 첫째, 자신이 알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은 병이다. 주변에 상대방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과 주장에만 열을 올리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자신이 남보다 옳고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겨우 하나를 배웠을 뿐인데 스스로 잘한다고 여긴다. 화려하게 포장하며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화려한 포장 속의 선물이 실속 없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단언을 하며 허세를 부리며 남을 속이거나 함부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모른다니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나를 왜 몰라? 라고 말한다. 노자는 이런 사람을 경계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천재의 전형이었지만 불후의 명작을 완성한 후에도 늘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며 스스로 철학적 재능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스승에게 전 바보인가요? 를 계속 물었다. 그만큼 남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병을 병으로 알아야 병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따라가기도 한다.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또 자랑을 한다. 이러다 보면 점점 늪에 빠져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간다. 자신을 부정한다. 답답함과 괴로움이 더해간다. 부모가 자녀에게야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저녁 내내 부모는 거실에서 TV 리모컨 들고 TV 본다. 이것이 가장 안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사람은 병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생각을 놓아버려라. 일상에서 고통은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괴로워할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편안한 생각은 병을 병으로 안다. 감기, 피로와 같은 증상들이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아프다는 생각이 병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프다. 그러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 살다 보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오해가 쌓이고 친구들과 어긋날 때가 있다. 사실 이런 인생의 최악의 경험은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선 것과 같다. 사실 이런 때 자신이 썰물 때인지 밀물 때인지 알아야 한다. 썰물일 때라면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썰물일 때 아무리 배를 끼워봐야 나아갈 수 없지 않은가. 알지 못하고 배를 끼우려 한다면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노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위로 비교하면 부족하고 아래로 비교하면 남는다라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 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만의 작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가능하다. 겸손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의 인격적 성숙함의 표현이다.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배우려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협상은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게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판단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자신에 대해 솔직해져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수록 더 인정받게 된다. 공자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함부로 단언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둘째, 가장 완전한 것은 결함이 있는 듯 보인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춰라. 우리는 계속해서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덫에 걸린 것이다. 우리가 조절을 못하고 많이 먹으면 먹는 잠깐은 기분이 좋다. 그러나 결국 속이 답답하며 숨쉬기가 어렵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음식을 조금 먹은 후에 아직도 스스로 배가 고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배가 고프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라. 완벽한 아이를 위해 임신 기간을 5년으로 늘려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9달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햇볕을 쬐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서 멈출 수도 있다. 그리고 새카맣게 해올 수도 있다. 무의식 중에 사람, 환경 등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딱지를 붙이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자. 결함 속에 감춰진 완전함을 보자. 가장 고든 것은 굽은 것처럼 보이고, 솜씨가 무르익은 것은 서툰 듯하고, 말 잘하는 것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평가하도록 배워왔다. 그러나 노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진짜 뛰어난 것은 뽐내지 않는다. 진짜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굳이 맞서 싸우려 들지 않는다.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 직선의 일은 억지로 함이고 곡선의 일은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20m, 30m 높이 침엽수들이 있다. 엄청난 강풍에 그 20에서 30m 되는 아름들이 수천 그루 나무가 쓰러졌다. 왜 그랬을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다. 우리는 겉으로만 본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로 더 클수록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오히려 빨리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알아야 한다. 뛰어난 웅변이 어눌해 보이는 것은 최대한 말을 적게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아플 때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것에 혹하면 사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것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외견상 나타나는 상황이란 때로는 보이는 것이나 실제 상황과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바삐 움직임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한 것은 더위를 이긴다. 맑고 고요하면 천하가 바르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실수, 실패 등 결함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싫어하거나 비판하며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 스스로에게 애정을 갖고 감싸 안으면 사랑받지 못한 모습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노자는 완전한 인격이란 외형상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본질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셋째, 부드러움은 강함을 제압한다. 거둬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확장해야 하고 약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해야 한다.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줘야 한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자신감이 지나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응하면 상대방은 물론 나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 애들러 가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몸이 말랑말랑한 아이들은 침대에서 떨어져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멀쩡하다. 그러나 어른이라면 뼈나 관절이 다쳤을 것이다. 약하기로 치자면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단단하고 구세기로 치자면 바위는 물과 견줄 수 없는 물질이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조차 물에 깎인다. 사람은 살았을 때는 몸이 유약하고 죽으면 굳고 강하고 뻣뻣해진다. 모든 생물의 공통점이다. 굳고 강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야자나무는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갈 때 300km가 넘는 바람에도 견뎌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연성이다. 야자나무는 바람이 불면 거의 땅에 닿을듯이 구부러진다. 그러므로 부러짐을 막는 것이다. 저항하지 말고 바람을 이겨낼 때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유연함을 알지 못해 끊임없이 괴로운 길로 나아간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억지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애써 이기려고 들지도 마라. 강한 것은 꺾이고 이기려 드는 자는 지는 법이다. 삶은 찬란함보다는 평범함에 있다. 약한 것은 영원히 약하지 않다. 약함과 부드러움에 처하는 물과 같이 살아라. 이것이 바로 미묘한 조짐이다. 부드러움은 반드시 강함을 이긴다. 언제나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듯하다. 물고기가 깊은 물을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그물에 걸린다. 차분하게 기다려라. 그러면 눈에 띄고자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어렵고 어두울 때 용기를 가져라. 쉬지 마라.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조심하고 겸손하라.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하지만 모양이 바뀐다고 물이 아닌 적은 없다. 그릇에 담겨 그 모양으로 한 몸이 되지만 그 모양과 관계없이 자신일 수 있길 바란다.